자,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700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만갑을 하다가 또는 보시다가 보면 김정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속마음까지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 기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김정은이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자, 저 기념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저것도 돈 들잖아. 우선 저것도 왜 없앴는지 참 이유를 찾기 어렵죠. 역. 통일력은 역. 이 정도면은 뭐 초딩 수준의 유치함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국가 삼천리. 삼천리를 뺍니다. 좀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가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랑 결별한 마음속 준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일 이후부터 이제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환상 이게 너무 이제 사회에 만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고 4대 세습까지 가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세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혈통밖에 없거든요. 이 혈통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각인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겠다는 마음속 가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선을 해서서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한국이 소위 쉽게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역시 남성 것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출현하는 게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정치적 혜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네.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제재만 무력화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됐다. 한국이랑 완전히 이제 그 결별을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손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놓고 한국은 우리 적이야. 이게 바로 김정은 두국가론의 배경이고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2019년 아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서 선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남한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때
그때 그 선대가 저는 야 설마 아버지를 욕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김여정이 담화나 김정은이 담화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다 만나보니까 역시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흡수통일론자들의 어떤 색깔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여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딴 나라처럼 살자. 이거 김여정이 성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면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잡스러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열풍.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뭐 BTS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반동사상 배격법이나 평양 문어 배격법 그래서 뭐 여보세요라는 말 쓰지 말고 여보십시오라는 말 써야 되고 말까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히 결심을 했고 이거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네.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야유하는 그런 내적인 얘기들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괴뢰 말투 이렇게 해서 한 80개 이상 이제 괴뢰 말투가 있어요. 매해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썼다가 혼이 났나면 결집된다. 결집된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 집결이랑 결집이 다른 게 집결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 결집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뭉쳐진다. 이건데 이 결집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전보를 썼는데 이제 괴뢰 말투 썼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뭐가 괴뢰 말투냐 하니까 그 결집이라는 게 괴뢰 말투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러면 단합됐다고 쏘라냐? 이거 반동분자들 지금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반동분자들을 결집됐다고 쓰자면 반동분자들을 통일됐다고 그러냐? 단합됐다고 그러냐?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 다음 해 갱신된 리스트에 결집이란 말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헷갈리죠. 헷갈리죠.